자, 여기 봅시다. 동일한 화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글들을 읽어보는 거. 이거 형 한번 해봐. 이게 주제 통합 쪽 독서예요. 거기 책꽂이에 보면 뭐 있어? 사랑을 노래한 시도 있고, 사랑과 뇌의 관계, 생물학적으로 연구한 서적도 있고, 또 뭐 있어?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책도 있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지, 그치? 그 뭐야? 사랑이라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 뭐 문학적인 관점, 예술적인 관점, 뭐 철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서적들이 많단 말이야. 그 사랑이 궁금해? 그러면 이 모든 다양한 관점의 사랑에 대한 해석의 글들을 읽어보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얄팍하게 알게 되겠니? 깊이 있게 알게 되겠니? 그렇지. 주제통합적 독서는 그래서 하는 거야. 됐습니까? 백종원이 설탕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의학적으로 설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이라면 설탕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관점을 가지겠지. 그럼 내가 요리를 할 때 무작정 설탕을 때려박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하려고 하겠지. 왜? 설탕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아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인생에서 상처가 안 날 수는 없어. 그치? 매일 그 빤빤하고 매끄러운 길을 걸을 수는 없어. 그 인생이. 그치? 그래도 최소한 확률적으로 거친 자갈밭을 걸을 확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것이 곧 주제통합적 독서라는 거야. 되니? 우리가 이거 하는 거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 모든 활동들이 나중에 너희들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된단 말이야. 말풍선 봐보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만큼 같은 화제를 다루더라도 관점이나 형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적, 완전 초부정적인 입장이야. 사형당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석주는 윤 어게인 외치면서 윤석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생각이 맞아. 아니 석주 생각이 맞아. 그건 없어. 서현이는 제3자 입장에서 다 들어보는 거야. 아 그럴만했네. 아 그럴만했네. 그럼 어떻게 돼? 조금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 형 앞에 같은 말이야.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글을 읽는 것은 왜 필요할까? 필요하긴 필요해. 왜 필요하냐? 자,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인터넷 뉴스를 볼 때 관점이 다른 글들을 자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수능여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소식이 인터넷 기사에 접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어느 사람마다 각각 달랐어. 어떤 신문사는 필요한 정책인 기사를 냈고 관점이 다르지. 다른 방송사는 어차피 사교육은 줄들지 않을 테니까 실효성이 없을 거야. 이렇게도 했어. 토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완전 반대 주장을 하는 글을 접할 수 있어서 낙태나 안락사는 물론 인터넷 실명제, 사형제, 난 사형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야. 양심적 병역 거부, 난 이건 반대하는 입장이야.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거 뭐냐면 이제 그 종교 문제로다가 총을 드는 거를 거부하는 거야.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거든. 여호와의 증인 그 수혈받는 거거든. 그런 거 안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총 드는 거 자체를 거부해. 어떤 식이냐면은 군대 가까지 여러 훈련을 받아. 다 잘 받아. 근데 총을 들고 하는 훈련에서는 얘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총을 잡지를 못해. 한 5초 들고 있다가 딱 떨어켜.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해? 영창. 영창. 훈련 받다가 영창. 영창 가면 뭐예요? 감옥 가는 거야. 무슨 일? 그러니까 그 저기 뭐지 군복무를 거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깜빵 가는 거야. 싸이도 그래서 깜빵 갔다 왔잖아. 진짜요? 싸이 그래서 군대 2번 갔다 왔어. 근데 그 종교적 신념은 존중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지. 그게 뭐라고? 이게 총을 주잖아? 그럼 걔네 눈을 딱 감아버려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려 이렇게.
그런 식이야. 군대 가면 별의별 인간들 다 많아. 진짜로. 그래서 군대 이제 석주 나중에 가겠지만은 군대는 그 입소대하고 훈련대가 있는데 입소대에서 1차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을 싹 다 걸러. 그래서 걔네들한테 선택권을 줘. 너 여호와의 증인인 거 알겠는데 너 군복무 할래? 아니면 영창 갈래? 영창 갈래. 그럼 이제 거기 가. 그럼 봉고차 태워가지고 이제 감옥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해야지. 근데 용기 있게 나는 군복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선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는 진짜 그 거기 심취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총을 못 들어. 그래서 군복무를 할 수가 없는 애들도 많아. 많지. 그 입수대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야. 뭐 질병 검사, 전염병 검사, 뭐 정신병 검사 다 하거든. 거기서 이제 뭐 ADHD나 막 이런 거 싹 다 걸러내. 그래? ADHD. 그럴 거. 근데 지금은 안 걸릴 거야. 예전엔 걸렸는데. 우울증 이런 거. 지금은 이제 군인 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기준이 많이 좀 낮아진 것 같더라고. 자, 독서를 할 때는 하나의 글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일한 화제를 다룬 다양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 화제에 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한 권만 수백 번 읽는 경우야. 한 권을. 책 한 권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요게 핵심인 거야. 형아배. 요것도.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에 대해 비판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주의 통합적 독서. 봐봐. A라는 책이 있고 B라는 책이 있고 C라는 책이 있어. 사랑과 관련돼서. 그런데 내가 얘네들 다 읽었어. 그리고 나서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건 뭐냐? 새로운 K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의미 제공. 그렇지. 이게 의미 재구성인 거야. 아니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스승님이 없었겠어? 있었겠지. 근데 그 스승님을 넘어서는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대학자들이 된단 말이야. 왜 그렇겠어? 여러 사람들의 스승님을 만났고 그들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나만의 결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거야. 대건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피하자라는 거야. 봐봐. 야 철수야 밥 먹어. 밥 먹어. 야 너 지금 뭐해? 밥 먹으라며. 아이 야 그래도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어야지 왜 밥 먹? 밥 먹으라 좀 밥만 먹었는데 왜 그래? 이런 삶을 살지 말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는 사랑을 화제로 하는 문학 분야의 과학 분야의 글들. 자, 문학 분야도 있고 과학 분야도 있고 사랑에 관한 여러 관점을 확인했어. 그리고 나 나름대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 이게 의미제 구성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지식을 넓힌 행위가 되는 거야. 이게 의미 제공. 그렇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게 의미제 구성이지 요게. 왼쪽에 봐봐. 주제 통합적 독서와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하나의 글은 내용상 다른 글과 연결되어 있다. 윤동주의 시와 이육사의 시는 별개의 작품일 거야.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을 수 있겠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어느 시대? 그렇지. 연결돼 있단 말이야. 연결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고.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므로 그래서 어떻게 돼? 다양한 글을 관련지어 읽을 때 그 의미가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유. 왜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래? 새로운 글들을 읽으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러한 글들의 상호 관련성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 그럼 이육사의 시와 윤동주의 시에는 무슨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상호 텍스트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육사의 시를 잘 이해하려면은 윤동주의 시를 읽는 게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그게 지금 이 내용인 거야. 그게 주제통합적 독서인 거고. 그 주제통합적 독서를 해야 되는 건 뭐다? 이육사의 작품과 윤동주의 작품 사이에는 서로 상호 텍스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되겠지 무슨 말이지? 상호 텍스트성은 주제통합적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뭐야?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글들을 읽는 게 주제통합적 독서다 라는 거야. 되겠니? 어벤져스하고 스파이더맨하고 상호 텍스트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히어로물이고 악당을 물리치는 거잖아. 비현실적 판타지적인 요소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 어벤져스 볼 때, 스파이더맨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닌가? 아닌가? 둘 다 안 봤어. 그렇구나. 아 그런 거 판타지 이런 거 안 좋아해? SF. 스파이더맨 아예 안 봤고 그거는 엔드게임만 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그 영화 보면 무슨 영화 봐? 그냥 이제 나오는 석주는 어벤져스 이런 거 안 봤어? 봤어요. 재밌잖아. 그런 거지. 요새 본 영화 뭐야? 이제 저 영화 애니메이션 봤어요. 애니메이션 뭐? 기멸.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처음 본 건데 어. 제 친구가 하도 그게 재밌다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 귀면의 칼날. 귀면의 칼날. 그거랑 연결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지. 귀면의 칼날. 그 일본 거지. 네. 그 뭐 바람의 무사나 뭐 카케무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일본 애니에서. 재밌어. 거기서 나름대로 철학과 사상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연결돼서 유튜브 보면 뜨잖아, 그치? 그 알고리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귀면의 칼날과 관련된 쭉 뜬단 말이야, 검색해보면은. 그걸 같이 봐봐. 그건 너무 재밌지. 알고리즘, 이거는 거의 마약과도 같은 거야. 그 알고리즘으로다가 비슷한 애를 쫙 모아주잖아. 그게 주제통합적 독서야. 그럼 귀면의 칼날이, 이런 숨은 비화가 있었어? 얘랑 귀면의 칼날이랑 비슷한, 야, 이것도 재밌겠네. 이것도 봐야 되겠네. 그럼 귀면의 칼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주제통합적 독서. 알고리즘. 대박이지. 사랑이라는 화제를 다룬 여러 관점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이거를 다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개의 글들을 읽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주제통합적 독서라고 한다. 근데 주제통합적 독서에 해당이 되려면 그 책들끼리, 그 글들끼리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상호 텍스트. 그렇지. 상호 텍스트성. 다라라 다라라라라라라라. 여러 관점의 글 나오지. 요 여러 관점의 글. 석주야. 네. 이 여러 관점의 글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
이 텍스트가 뭐니 뜻이? 텍스트. TXT. 글이지 글. 근데 글을 다른 영단어로 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나? 글? 글. 없나? 이 텍스트라는 말 속에는 개방성이 담겨 있어. 아,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 이 텍스트는 열려 있는 글이야. 얼마든지 다른 글들을 수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글들과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텍스트라는 말인 거야. 텍스트. 그래서 옛날에는 텍스트라는 말을 안 썼는데 요새는 텍스트라는 말을 많이 써. 왜냐? 요새 코딩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GPT 이런 거 AI 많이 하잖아, 그치? 거기에 있는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되게 폐쇄적으로 잠가놨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단 말이야. 그 어플처럼.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가져다가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겠지. 그럼 더 재밌는 어플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능력 있는 더 유능한 챗GPT로 업데이트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텍스트인 거야.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꼭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있는 거야. 주제통합적 독서는 이 상승을 흔히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교과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전, 참고서, 연계도서, 인터넷 자료.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무슨 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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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월의 진달래꽃. 교과서에서 읽었어. 근데 진달래꽃이 뭐지? 사전 이런 거네. 참고서 이런 거네. 진달래꽃과 관련된 뭐 생물학 책을 이런 거네. 인터넷 봤어. 이런 거네. 그러면은 그 진달래꽃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되겠어? 더욱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단순한 진달래꽃의 의미가 어떻게 돼? 새롭게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는 거야. 나만의. 됐습니까? 하이퍼링크라는 게 뭔 뜻이니? 하이퍼링크? 사용자에게 비순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텍스트. 내가 너희들한테 막 링크 보내준다고 하잖아, 그치? 그건 그냥 단순한 링크고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어 넘어가는 그 시스템, 그걸 하이퍼링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책에다가 클릭하면은 안 넘어가잖아, 그치? 근데 인터넷에 딱 클릭하면 넘어가잖아, 그치? 그게 다 하이퍼링크야. 네이버 이거 딱 누르면 네이버 화면 뚝 뜨잖아. 기사 누르면 기사로 뚝 넘어가, 그치? 이 모든 게 다 하이퍼링크 시스템인 거야. 뭔지 알겠지? 우리가 은행 그 CD기 가면은 이렇게 똑똑똑박 누르잖아, 그지? 뭐 인출할래 뭐 저쪽 누르고 다르면 넘어가잖아. 이게 다 하이퍼링크 시스템인 거야. 됐죠? 그럼 이게 나오잖아. 문서 내의 단어나 구, 기호, 화상과 같은 요소를 하이퍼텍스트 내의 다른 요소 또는 다른 하이퍼텍스트 내의 다른 요소와 연결. 그래서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시스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이퍼링크라고 한다고. 내가 맞다. 저 이번에 국어 모의고사 들어온대요. 시험 범위에 네. 요 3일 뒤에 보는 모의고사 9월달 거? 지문 하나, 2개 정도. 그거 준비해야 되겠네. 그럼 독서 지문 들어가겠네, 독서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어. 준비 철저하게 해줄게.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지문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줄게. 응. 네. 걱정하지 마. 나 너희들 바라는 건 다른 거 딱 하나야. 복습. 최소 7번의 복습 일주일에. 왜? 일주일은 7일이니까. 너무 쉽다. 근데 이 하이퍼링크라는 게 내가 이거를 27년 전에 들었던 내용이야. 내가 20살 때 들었어. 이 하이퍼링크라는 게. 근데 나 내일 모레면 칠순인데 나도 아는 이 하이퍼링크라는 용어를 너희들이 모르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
요새 무슨 세대지? MZ세대? MZ세대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얼리 어답터 아니야? 전자기기 같은 거 많이 다룰 줄 알고, 그치? 그런데 그 편리성을 누리는 건 좋은데 한 번쯤 그 원리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넓어져. 그럼 다른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지. 요새는 전자제품 한국인들 특징이잖아. 설명서 안 보잖아. 그죠? 왜? 이런 지식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보니까 아 이거 이걸 거야 이걸 거야 이걸 거야 이런 거잖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그 여러 글을 읽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 새롭게 조직하여 활용한다. 이 하이퍼링크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야? 인터넷.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이것도 주제 통합적 독서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네. 자, 주제 통합적 독서의 장점은 뭐가 있냐? 요거 4개 별표. 이런 것들을 내가 다음 주에 질문을 했을 때 선명하게 딱 답변을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다음 주에 어떨까, 서연아? 서연이 약속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럼 다음 주엔 이거 분명히 암기를 해올 것 같긴 한데 믿기야 믿지. 석주 암기 또 괜찮잖아. 괜찮아. 석주 암기 괜찮아. 석주하고 서연이는 있잖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근데 조금 눈물 나는 방법이긴 한데 너네들 어디 전봇대 같은 데다가 꽁꽁 묶어놓고 책만 보게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저기에서 이게 들리고 보고 이러는 게 관심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경마장 가면 말들이 요거 하고 있잖아. 요거 아, 눈에 맞아. 주변 보지 말라고 집중하라고 요거 있잖아. 진짜요? 경마장에 있는 말들은 옆에 보지 말라고 내 앞길만 보라고 옆에 뛰어가는 말들 신경 쓰지 말라고 요렇게 해놓은 게 있어. 눈에다가 이거. 너네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다양한 관점이나 서로 상반되는 관점의 글을 함께 읽음으로써 편견에 빠진 형한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형한펜 되니?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이게 새롭고부터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아니 짜장면을 만들 때 면에다가 짜장을 부어서 비벼가지고 먹어 엄청 맛있어. 근데 이거를 밥에다가 넣어가지고 짜장 괜찮은데? 새롭고 창조적인데? 나는 면이 별로야. 나는 밥이 좋아. 짜장밥 괜찮은데?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되겠니? 나 짜장면 너무 좋아해. 그거 어떻게 돼? 텀블러에다가 짜장 이렇게 한 숟갈 넣어가지고 타가지고 저기 뭐야 조금 졸릴 때마다 이제 스테이크값에서 한 그릇씩 딱 그러는 거야. 얼마나 좋아. 나 짜장면 너무 좋아해. 그럼 양파도 씹히고 얼마나 좋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꼭 커피만 마셔야 되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백다방 이런 데서도 짜장 커피 뭐 이런 거 좀 팔면 안 되나? 좀 이런 새로운 아이템은. 너무 좋잖아. 짜장 커피 너무 좋잖아.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되겠니?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서 정보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우리 핸드폰 잘 만들어요 이런 거야. 핸드폰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요. 멀티링크. 그죠? 매체의 발달. 매체가 뭐로 배웠어? 정보나 지식을 생산하거나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조선시대 때는 무슨 매체만 있었겠어? 종이, 종이. 신문. 인쇄 매체만 있었겠지? 네. 텔레비전, 라디오, 무슨 매체? 방송. 그렇지.
인터넷, 전화, 무슨 매체? 통신? 그렇지. 이거 지난주에 배웠니? 네. 졸았어도 선생님이 졸았을 걸 대비해서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링크 친절하게 올려서 아이, 보내줬잖아. 그거 수업 학교에서 하는 수업. 아니 내 수업은 들었을 거 아니야. 오늘도 안 나왔잖아. 이거 지난주에 매체 지난주에 했어요. 선이가 했대잖아. 몇 쪽에 나와있니? 심지어 저 똑같이 내 윗부분에 맨 윗부분에 적었던 것 같은데 13조. 13쪽 봐봐. 아유, 더 많은 매체 자료가 제공되는 독서 환경에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 통합적 독서의 방법. 자, 요거 카테고리. 요거부터 현관 편칠해. 주의 통합적 독서를 할 때는 단순히 연관성 있는 여러 책을 읽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봐봐. 연관성 있는 책을 읽는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온리 이것만 하지 말고. 읽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밑줄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 이게 의미제 구성이잖아. 계속 똑같은 거 나오잖아. 자,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요게 핵심이라는 거야. 화제와 관련된 질문을 수립하기,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찾기,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기, 질문의 답으로 재구성하기. 사랑과 관련돼서 사랑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안 돼? 그냥 나는 그냥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그냥 쓸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질문을 만들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을 해야만 될 것 같대. 그래? 그럼 사랑은 과연 뭐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쏠이었어. 사랑 방법을 몰라.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막 찾아봐. 사랑은 이런 거고, 사랑할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책으로 사랑을 공부해. 그럼 어떻게 돼? 사랑 연애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 주변 사랑 전문가들, 사랑꾼들한테 조언을 들어야지.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겪어봐야 되겠지. 자, 화제와 관련된 질문 수립하기. 어떤 화제와 관련돼서 독서할지 결정하고 그 화제와 관련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바를 질문으로 만든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질문으로 만든다. 두 번째, 자신의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글을 찾는다. 이때 화제에 대한 관점, 글의 분야나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뭐 문학 분야만 볼 필요 없고 문학도 보고 예술, 뭐 정치, 철학, 과학 이런 관점에서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찾아낸 각각의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해봐라. 어떤 책에서는 사랑은 감정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과학자들은 그 똥 밟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감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니? 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냐 안 되냐,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 안 되냐 이걸로도 분석할 수 있거든. 근데 더 쉬운 방법은 뭔지 알아?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행동이야. 왠 줄 알아? 감정은 표정에서 드러날 수 있어. 슬픈 표정, 즐거운 표정. 근데 사랑의 표정을 지어보라면 할 수 있겠니? 없지. 네. 누군가를 지그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행동이어야 하지. 그치?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행동이 가는 거죠. 행동의 언어인 거야,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이 사랑이 식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슬픈 마음은 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 또 많이 봤거든. 그럼 어때? 신선하지? 새롭지? 흥미롭지? 이런 거라고.
이래야 사람의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겠냐. 똑같이 옆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전부 다 나 얘랑 사귀는데 나 오늘 롯데리아 가가지고 나 롯데월드 가가지고 나 오늘 CGV 가가지고 영화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야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 패턴이. 너무 단순하잖아. 뭐 사랑을 하면은 CGV 가서 영화를 꼭 봐야 되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뭐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고 뭐 그 한강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지는 노래 봐 그런 게 어딨어. 너무 단순하잖아. 여러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화제와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질문의 답으로 의미를 제공해본다. 봐봐.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관련돼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 가득해. 그런데 이 한 또 다른 부류는 그냥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사랑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그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 어떤 퀄리티 있는 사랑이나 더 고급지고 더 신비스러운 사랑, 더 깊이 있는 사랑 그건 누가 더 할 수 있을까? 다르겠지 분명히 질적으로다가.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학교 성적만의 공부는 아니야. 그래갈래 수필 걸어서 곧 끝까지. 이 곧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해안가를 쭉 가잖아. 거기 뾰족하게 솟아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처럼 솟아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 지형 있지? 그걸 곧이 장산곧 이런 거 포항 같은 데 가면 많잖아. 그걸 곧이라고 합니다. 곧. 자, 그래갈래 수필이고요. 수필 특징 뭐 있니? 경험력. 그렇지. 경험적, 회상적. 회상한 거니까 경험한 거 회상한 거니까 사실인 거고. 비전문적이고. 특별한 형식이 없고. 아무나 다 쓸 수,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매우 개성적이겠지. 석주 다운 펌만 한 거야? 아니면은 투블럭까지 한 거야? 투블럭으로 한 거야? 투블럭 하고 다운받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얼마 받니? 3만원. 응? 진짜로? 왜? 되게 싸네? 싼 거 아니야? 그 정도? 늦죠 운동사고. 그치? 오씨. 어디 거기 소센터널 있는데 그쪽이야? 하기. 하게?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그쪽에서 그냥 종점? 아니요. 본판이 좀 되니까. 너 머리 망해서 이러면 싸게 하는 거. 추상적이고 예찬적이고 비유적이다. 뭔가를 되게 칭찬하나 봐 예찬. 그리고 뭐 사과 같은 얼굴 이런 비유적인 것도 많은가 봐. 추상적인 거. 주제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 관념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야. 추상적. 제재는 걷기. 걷기의 의미와 가치. 자 봐봐. 걷기는 물리적이야. 근데 그것의 의미와 가치 이거는 추상적이다라는 거지. 걷기 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게? 건강해. 신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져.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시켜주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 물론 신체 염증도 그 잡아 줄여줄 수 있는 호르몬도 많이 분비가 되고. 몸과 마음의 세상이 이루는 조화로서의 걷기. 어쨌든 걷기는 좋아 안 좋아? 좋아해요. 좋은 거야.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다 좋아. 그러니까 걷기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럼 뭘 예찬하겠어 이 글은? 걷는 거. 걸어서 여기까지 가라. 걷기 경험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제시하여. 자, 이거 밑줄. 걷기 경험 친숙한 소재. 흥미유발. 걷는 행위를 깊이 있게 사유. 이때 사유는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걷기가 갖는 의미와 가치. 의미 동그라미, 가치 동그라미.
요 밑줄. 걷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밑줄. 표면적으로는 그래. 표면적으로는.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세상의 한편이 된 상태를 느낄 수가 있고 1번 걸었을 때 효과 걷기를 통해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며 떠오르는 성찰할 수 있으며 2번 효과 2번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효과를 준다 3번 자기 마음을 여행한다는 건 뭐야? 자신의 삶을 성찰해 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 뭐가 좋을까? 어제와 똑같은 삶? 최소한 어제보다는 1g 나은 삶 1mm 정도 높은 삶을 살게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자기 성찰인 거야. 근데 걷기 운동을 하면은 자동으로다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야. 왜? 걸을 때 보통 혼자 걷거든. 주변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돼?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됐죠?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꾸불꾸불 얼추 대략 10km가 된다.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왜 그랬대? 1번 불안이 해소될까? 휴식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10년 전 걷기 운동을 시작했던 계기가 요 1, 2, 3번인 거야. 적으세요. 10년 전 걷기를 시작했던 계기.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그 후로 나는 자꾸 이 길을 걸어왔다.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그러니까는 생산성이 좋은 거를 1순위로 생각을 해. 생산성이 좋은 거를. 되게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가 않아.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왜? 걷는 건 생산성이 0이니까. 내가 뭐 라면을 만들어내겠어? 아니면 뭐 집을 만들어내겠어? 자동차를 만들어내겠어? 아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한테 좋은 영향.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지금 관념적으로 좋은 거였고 여기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 하는 거야. 되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봐봐.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긴대. 그러니까는 생산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런 시간 낭비하는 것들 저거 왜 저러고 앉아있어 저 시간에 차라리 가가지고 인형 눈깔이나 하나 더 붙이지 아유 저 잉여인간들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나봐. 그러니까 글쓴이가 빡쳐가지고 뭐래 야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래 걷기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1등이야. 근데 내 얘기 잘 들어봐봐. 네가 말하는 것처럼 걷기를 하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걷기를 통해서 인형 눈가를 못 붙이지만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걸 너한테 설명해 줄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밥 먹을 때 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숟갈 들어가서 밥을 퍼먹어. 이건 의식적인 행위지. 집에 가려고 걸어가, 뛰어가, 기어가. 이거 의식적인 거지. 근데 숨 쉬는 거고 심장이 뛰는 거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는 자동. 어. 그거에 가까운 게 보행이래.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 할까?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자, 이 걷는 거 보행이지? 인형 눈가를 못 만들어. 생산성은 없지? 하지만 걸으면은 땀나 안 나? 네. 난단 말이야. 육체 노동이야.
그러니까 양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그 중심 내용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까운 걷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육체 노동이다라는 거야?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야? 생산성이 없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걷기는 안 좋은 거야? 아니잖아. 자 여기 왼쪽 날개지문 별표.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의 한편이 된 상태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비유적인 표현이네. 아까 비유적인 거 있었지? 몸과 마음의 조화.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가 있다. 왜? 걷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곧 여기저기 흐트러진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지만 새끼를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냉이꽃이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떠올랐다. 자, 여기 보면은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생각에 펼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잡념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에 펼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성찰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봐봐. 얘 지금 걸으면서 지금 어떻게 돼? 어린 시절 떠올리잖아. 왼쪽 날개지만. 보행을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에 비유한 까닭은 무엇인가? 화음은 보통 세 개의 음이 겹쳐서 도미썰, 도파라 세 개의 음이 합쳐져 나면서 조화를 이룬다.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보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세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화음이 만들어지는 듯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자, 보행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세상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화음이 만들어져 이상적인 상태가 돼. 됐습니까? 네. 산비탈이 생각났다. 해마다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났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야.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진다. 장소를 넘나드는 게 뭐야? 걸으면서 장소가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회상하는 시간대역들도 달라진다는 거야. 계획해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관찰로 넘어가고. 자, 오른쪽에 걷기에 대한 글쓴이 생각. 이상적인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다. 자, 그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하시고요.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자극제다. 이거 시켜보면 뭐야? 보행을 거듭할수록 생각도 연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 메아리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이것도. 비유. 메아리가 소리 치면 울리잖아. 소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 속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두 발의 보행은 진짜 걷기. 마음의 보행은 성찰, 생각.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마음은 풍경이고 그리고 이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 보행을 하면 걷기 운동을 하면은 마음의 풍경을 지날 수 있다. 성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 어렵지 않아? 괜찮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낸 일이기보다는 봐봐. 그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아까 누군가가 비난했잖아. 그래서 그 생에 빡쳐가지고 지금 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은 없어.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보행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이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자, 보행이 걷기겠지. 보행. 얘는 생산성은 없어. 하지만 어떻게 된다? 마음의 풍경을 이게 뭐겠어? 성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지. 왜?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갈 때 생각의 리듬이 그 보행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같이 걷기, 보행을 같이 옆에서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걸으면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그 걷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색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왜? 걸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 여행의 놀라움, 경이로움과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왔다가 와도 좋다. 그러니까 걷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를 얼마만큼 걷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됐니?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그러니까 뭐 멀리 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야.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로 돌 수도 있겠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나 비행기 움직임으로는 부족해. 왜?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동 수단에다가 내 몸을 묶어놓고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하는 것, 내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걷는 걸로 이동하는 것이면 더 좋다라는 거지.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몸 자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다가 속초 가가지고 내 삶을 돌아봤어. 그때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좋아. 그런데 기왕이면 속초는 너무 머니까 뭐 성북구에서 강북구까지 한번 걸어보라는 거지. 그 걸으면서 달라지는 풍경들을 보면서 내 지난 삶을 성찰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서울에서 속초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느낀 점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보다도 실제로 내 두 발로 힘들지만 육체노동 하면서 땀 흘리면서 걸었지만은 그때 걸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했던 그런 생각의 과정들, 성찰의 과정들, 그로 인한 결과물들이 훨씬 더 영향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어디로 갔고 얼마만큼 걸었느냐, 이동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두 발로 걸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되겠니?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내가 옛날에 여기 성북구 여기 성신여대에서 되게 많이 걸었었어. 여기서 걸어가지고 미아 저기 기름 쪽으로 해가지고 미아 사거리, 미아, 수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창동까지 갔었어. 창동까지 갔다가 거꾸로 와가지고 거기 어디더라? 거기 개천 있는데 중랑천인가? 거기 쪽으로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청량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왔던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되게 힘들 때였거든. 근데 내가 걸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 받는 무언가가 있어. 걸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야. 걷다 보니까는 뭐 도봉구에 와 있고, 걷다 보니까 막 창동가 있고, 걷다 보니까 청량리가 있고 막 이런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걸을 때는 힘든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걸으면서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 걸으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걸으면서 그런 거 내가 지금 골머리 썩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 그 생각하면서 걸으면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걷기 전에 막막했던 게 해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 걷는 게. 나는 이 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거든. 걷는 거 되게 중요하다. 너희들이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때 집안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좀 걸어봐봐. 여기 개천가를 걷든 너네 집 근처에 거기 도봉천 그쪽으로 걷든 해가지고 좀 걸어봐봐. 한결 나아질걸? 그 니네 그 저기 어디야 우이동 계곡 가깝잖아 집에서. 우이천. 우이천 가깝잖아 그치? 거기 괜찮잖아. 거기다 한번 쭉 한번 갔다 와봐. 거기도 괜찮아. 거기도 내가 자주 가는 곳이야. 거기도 괜찮거든. 사일구탑 있는 데도 그렇고. 그거 얼마나 좋냐. 자기 성찰하기 좋아. 진짜로. 대신 혼자서. 근데 걷는 게 싫어. 그럼 버스나 전철을 타. 차선책으로. 그래가지고 인천까지 갔다 와. 혼자서. 대신 혼자서. 길 이름은 어떻게? 아이씨. 대한민국인데 무슨 길을 잃어. 다 통해져 있지. 길을 절대 잃지. 만약 길을 잃었다. 막 인천 가서 길 잃었다. 석주야. 그럼 네가 선생님 저 길 잃었어요. 네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나 길 잃었다. 어떡할래?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러면 내가. 그럴 일은 거의 없다.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이다. 모호하다. 왜? 생산성이 없거든. 근데 풍부한 일이래. 왜? 내 답답한 내면이 해소가 되거든. 그리고 나의 내면이 풍부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거야. 그 때문이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되게 멋있는 말이지. 보행은 왜 수단이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목적이야. 왜? 보행을 하냐 안 하냐. 보행을 시작했어. 그럼 그 자체로 목적 달성한 거야. 보행을 했으면. 보행은 여행이야. 왜? ing거든. 걷기 중이거든. 동시에 목적지야.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어? 이미 난 목적지 달성을 한 거야.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1m를 가든 10m를 가든 걷기를 했어? 한 발 두 발 했어? 그럼 그 자체가 목적지에 벌써 도달한 거야. 기특한 거지 그 자체가. 그러면서 나는 단 1초라도 나를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주의사항은 혼자 해야 된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 5분 쉬었다 갑시다.
독자를 이해시키는 정보를 주는 글이야.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다. 걷기 운동. 관점이 다르잖아. 앞에서는 우리 내면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걷기에. 근데 얘는 지금 그것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론점이 있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야. 걷기 운동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이건 뭐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실질적인 거.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걷기 운동을 권유한다.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자, 걷기 운동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런 애들 달리기나 마라톤 이런 애들은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무릎 다 나갈 수가 있어. 얘보다는 안전하다라는 거지.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야? 안전하다라는 거야.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도 괜찮고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 다 좋아. 왜? 안전한 거니까. 몸 안 다친단 말이야. 걷다가 다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지.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도 없이 특별한 기구도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지금 뭐야? 걷기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왜 좋은지.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걷기 운동은 간단하면서도 쉬워 보이지만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어.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돼. 자, 지금 마지막 문장이 방법이래. 유의사항하고. 그럼 어떻게 돼? 그 뒤에서는 방법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장점 정리하고 공책 정리 반드시 해줘야 돼. 근데 글씨 너무 예쁘게 하는데 공들이지 말고 내가 한번 쓰면서 암기한다라는 개념으로 최소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예쁘게 할 필요 없어. 걸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자, 지금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세와 방법. 어떻게 하랄까? 이것도 번호 매겨줘. 그리고 정리할 때는 이 번호를 순서대로 써주란 말이야. 허리를 곧게 펴라. 1번.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2번.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어라. 3번. 너무 쉽잖아.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 아니고 발 뒤꿈치.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한다. 5번. 시렵 깎을듯이 가는 건 아니고 올바른 자세와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걷기 종류와 걷기 운동의 방법. 걷기는 속도에 따라서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된다. 자, 이 중에서 평보는 이런 거고 보폭 60에서 70cm, 속보는 1시간에 6km. 그러면 평보가 빠른 거, 속보가 빠른 거요? 그렇지. 근데 제일 빠른 건 뭐다? 경보. 그 육상 경기 중에 있잖아. 오리궁뎅이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 그지? 예. 정도 속도로 걷는 것이다. 근데 6이 딱 적당해, 6이. 6이.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자, 여기까지가 걷기의 종류고 걷기 운동 시작할 때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에 좋다.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3, 4일 운동시간은 4, 50분 익숙해지면 점점점 속도나 주당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이게 운동의 방법인 거고
됐지?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걷기 운동의 과정. 먼저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라. 준비 운동에는 발목, 무릎, 허리, 어깨, 관절 위주로 하고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번 준비 운동. 그리고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부터 빠르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속도를 빨리 해라. 그리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이 끝나면 어떻게 하라?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로 정리 운동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는 준비 운동, 걷기, 그 다음 마지막에 정리 운동. 자, 요거 왼쪽에 날개 주문 발표. 준비 운동 걷기 다음에 정리 운동. 자,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초기에는 언덕길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아. 교통량이 많은 지역도 피하는 게 좋아. 왜?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됐지? 겨울에는 당연하지. 겨울에는 눈길 같은 경우에 눈길, 빙판길, 또한 시멘트, 아스팔트. 왜? 얘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는 피하는 게 좋아. 관절 다 나가버려. 또한 시멘트나 운동하면 근육 관절에 전달되므로 운동장이 좋아. 운동장. 심장병이 있는 경우 걷기 운동하다 쓰러질 수도 있어. 차가운 공기 안 좋아. 그래서 실내가 좋아. 러닝머신. 근데 런닝머신도 딱딱하지 않아요? 아니야, 거기 쿠션 좀 있어. 스프링 같은 게 있어. 속에 쇼버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길바닥 걷는 것보다는 그 러닝머신이 훨씬 더 나아. 러닝머신이. 그 쿠션이 대부분 있는데 없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있어. 대부분.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라. 내가 1km 갈 수 있는지 5km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라.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은 잘못된 거야.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점검 내용.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점검 내용.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은 없는지 점검 내용. 운동하다가 쓰러진 적은 없는지 점검 내용.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뼈다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 내용.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라. 체중 조절이 목적이다. 그럼 매일 1시간씩 속보. 나는 숨이 차기 때문에 속보는 피하고 평법을 하겠어. 숨이 차면은 평보를 해라. 대신 걷는 시간을 늘려라. 속보는 아까 6km, 시속 6km 정도였고,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뭐가 좋으냐? 건강에 좋대.
그러면은 건강에 좋고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데 더없이 좋다. 내가 하루 종일 먹은 음식 다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체중 조절이 목적이다. 방금 전에 날개 질문에서 했던 거.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짧고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바람직하다. 이거보다는 더 낫다. 그러니까는 살 빼려고 하려면은 뛰지 말고 걸어라.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서 장시간, 긴 시간 걷는 게 좋다.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에도 좋고 뼈에도 좋아. 또한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 사회적 활력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니, 걷는데 뭐 누구랑 같이 걸어야 돼. 자, 장점 및 효과 걷기 프로그램 정리하시고. 너무 빠르니? 괜찮아? 예.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자, 논설문 이건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독자를 설득하는 거지. 자,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 국내의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과 비교하여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국내 문제. 우리는 걷기가 너무 안 좋아. 다 찻길이야. 미국의 워크스코어의 사례를 들어 국내의 보행 환경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확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나라 진행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들어주냐 그 얘기야. 걷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며 같은 내용이네. 걷기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친환경적이다. 왜? 탄소 배출이 없거든. 그런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걷기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광도시를 목표로 삼아 전국의 여러 도시가 앞다투어 올레길, 둘레길, 산책로,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걷기를 활성화하려는 도시들의 다양한 시도. 그러니까는 걷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가 보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한 산책로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골목길이나 통로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 이건 아직까지 미미해. 반면에 외국에서는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 좋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실제 도시계획에 활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다. 요거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가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다. 특별히 만든 길은 잘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일생생활 속에서 보행 환경이 그지 같다 그 얘기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자, 외국은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자동차를 생필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근래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설계를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대?
미국에서는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설계를 할 때 아예 운전자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래.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 운동의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자연이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 왜? 걷기가 비만에 굉장히 좋거든.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는 걷기 내비게이션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걷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 한편 민간에서는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이거는 정부 차원이잖아. 이건 민간에서 하는 거야. 미국 시애틀의 본사를 들은 워크 스코어, 거리에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걷기 좋은 도시, 뭐 이 길은 초록색, 이 길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야. 빨간색 가면은 자동차가 너무 매연이 심해. 초록색은 다 숲길이야. 너무 좋네. 이런 거지. 워크 스코어 점수로 매겨놨다는 거야.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주소지에서부터 도시 전체 범위에 이르는 보행 환경을 0에서 100점 단위로 점수하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워크 스코어가 하는 일이 그거다라는 거야. 이게 다 목적이 뭐겠니? 걷기를 유도하는 거겠지?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선정해 발표한다. 기본적으로 워크스코어는 특정 지점과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시설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엄청 높은 점수 받는 거야. 왜? 걔네는 주변에 다 있거든. 또한 인구 밀도, 구역 길이, 교차로, 밀도와 같은 보행자의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된다. 첫 번째는 편의시설, 두 번째는 보행자 편의성. 막 계단이 되게 많아. 이러면 점수 낮아. 되죠? 지역의 점수는 해당 지역 내의 지점에 갖는 점수의 평균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워크스코어에서는 해당 지점이 얼마나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인지에 대한 점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점수도 산출한다. 걷기뿐만이 아니라. 워크스코어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시, 정부, 계획, 수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왜? 만약에 여기 워크스코어가 좋아. 그러면 집값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강남 집값이 비싼 거 아니야. 거기 활용도가 되게 좋으니까. 교통도 좋고 뭐 공원도 잘 돼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좋잖아. 웬만한 맛집들 대부분 다 강남에 가 있잖아. 웬만한 맛집들 24시간 헬스장 이런 거 강남에 엄청 많다고. 여기 강북에는 별로 없잖아. 그런 거 비하면은 정릉은 거의 근데 정릉에서도 좀 살았거든. 진짜 뭐 없지? 어? 진짜 뭐가 없지 않아요? 거기 있잖아. 너네 그 솔센터널 가지 말고 저는 그 북한산 국립공원 가는 쪽으로 이렇게 쭉 직진하잖아. 근데 거기 아파트 살았거든. 와, 거기 들어가면 공기는 되게 좋아. 공기 되게 좋은데 뭐 먹을 게 없어. 거기에 유일하게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편의점 하나 있고 파리바게트 하나 있고 다른 건 없어. 다 노인들밖에 없어 거기는. 거기 딱 들어가면 공기는 진짜 기가 막혀. 여기 서울 같지가 않더라고. 자,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는 국내에서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야.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 사업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번, 3번.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선진화된 정보 기술을 갖추어서 새로운 공간의 지리 정보를 새로운 공간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단 말이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보급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리 정보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도시시설물 관리 커뮤니티 맵은 일반 시민들에게 제보를 바탕으로 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수집하고 관리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수집하고 문제에 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러니까 거기 앱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여기 비가 왔는데 이게 하수도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사진 찍어오면 바로 조치해준다는 거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환경,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번, 2번, 3번. 여기까지. 날개지문 살펴보세요. 대건님. 네.